2025년 11월 25일 더 딥다이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당신과 함께 깊이 파헤쳐 볼 자료는 유용효님의 쪽지 Simple, Easy, Best라는 제목의 프레젠테이션인데요. 부제가 2006년의 편지에서 발견한 성장의 원칙이에요. 이게 참 흥미롭더라고요. 마치 오래된 서랍 속에서 미래를 바꿀 지도를 발견한 느낌이랄까요? 바로 그 지점이죠. 이 자료의 진짜 매력은 성공한 사람의 위대한 조언 이런 게 아니에요. 과거의 나라는 아주 뜻밖의 멘토를 만나는 그 과정에 있습니다. 아, 과거의 나. 네. 저자는 2006년 정말 치열하고 힘들었던 시절에 썼던 자신의 기록을 보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핵심 원칙 3가지, 바로 단순함, 쉬움, 최선을 재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의 탐사는 단순히 이 프레젠테이션 내용을 요약하는 걸 넘어서는 거네요. 잊고 있던 과거의 기록이 어떻게 현재의 나를 위한 가장 날카로운 통찰이 될 수 있는지 그 변환의 과정을 당신과 함께 따라가 보는 겁니다. 어쩌면 당신의 책상 서랍에도 이런 지도가 잠들어 있을지 모르니까요. 자, 그럼 그 낡은 편지 봉투를 함께 열어보죠. 이야기의 시작이 정말 좀 영화 같아요. 2012년 저자가 6년 만에 일본 출장을 다시 준비하다가 먼지 쌓인 과거 기록들을 뒤적인 거예요. 그러다 우연히 2006년 11월 20일 날짜가 찍힌 월요 편지라는 걸 발견합니다. 그때가 막 워커홀릭처럼 일하면서 온갖 고민을 쏟아냈던 시절의 기록이죠. 누구나 그런 경험 있지 않나요? 오래된 일기나 메모 보고 막 손발이 오그라드는 기분? 아, 있죠. 근데 저자는 거기서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신을 성장시킨 핵심 원칙이 담겨 있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가장 치열하게 고민했던 바로 그 순간에 이미 답이 있었다는 거죠. 과거의 자신을 현재의 스승으로 삼는다는 발상 자체가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그렇게 과거의 자신에게서 발견한 성장의 지도를 한 장의 그림으로 딱 정리합니다. 본다, 심포, 느낀다, easy, 변화한다, best. 눈, 전구, 화살표. 아주 직관적인 이미지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그냥 순서 이상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건 뭐 일의 순서라기보다는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에 대한 제안에 가깝죠. 첫 단계인 본다, 심포. 이게 그냥 눈으로 훑는 게 아니고요. 복잡한 현상 속에서 핵심, 그러니까 본질을 꿰뚫어 보는 걸 의미해요. 군더더기를 다 쳐내고 가장 중요한 것만 남기는 거. 그리고 느낀다, easy 단계로 넘어가는데 여기서 easy가 그냥 쉽다는 뜻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전구 아이콘처럼 아하 하고 깨닫는 그런 순간을 말하는 거겠죠? 정확합니다. 머리로 막 복잡하게 분석하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직관으로 아, 이거구나 하고 느끼는 관계. 진정한 이해는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서 온다는 거죠. 이렇게 본질을 보고 가슴으로 느껴야만 비로소 마지막 단계인 변화한다, 베스트. 즉, 최선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진짜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철학의 뿌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저자가 스티브 잡스를 소환합니다. 사실 승프라면 잡스를 빼놓을 수가 없죠. 단순한 건 복잡한 것보다 더 어렵다는 그의 말은 너무나 유명하고요. 그렇죠. 잡스가 말하는 심플은 대충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죠. 산처럼 쌓인 아이디어나 정보 속에서 본질적인 것 딱 하나를 남기기 위해서 생각을 끝없이 정지하는 거. 그 아주 고통스러운 과정의 결과물입니다. 그 과정을 거쳐야만 산을 움직일 수 있다고 말할 만큼 강력한 힘을 얻게 된다는 거고요. 이지에 대한 잡스의 생각도 흥미로워요. 디자인은 어떻게 보이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기능하는가의 문제라고 봤다잖아요. 그러면서 무언가를 정말 깊이 이해하려면 재빨리 삼키는 게 아니라 천천히 곱씹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도 역설이 있죠. 사용자가 쉽다고 느끼게 만들려면 만드는 사람은 그 누구보다 어렵게 파고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대상의 본질과 기능,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천천히 곱씹는 시간을 간뎌내야만 비로소 사용자에게 직관적이고 쉬운 경험을 선물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베스트는 혁신은 1000가지 일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데서 나온다는 말로 요약됩니다. 이것도 정말 많이 들어본 말인데 저는 그 다음에 나오는 목수 이야기가 훨씬 와닿았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서랍장 뒷면까지 좋은 목재를 써야 밤에 편히 잠들 수 있다는 그 장인 정신이요. 그게 바로 베스트의 2가지 얼굴입니다. 하나는 노라고 말하는 용기, 즉 선택과 집중이죠.
다른 하나는 바로 그 목수처럼 남의 시선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에 따라 완벽을 추구하는 내적 완결성. 아, 내적 완결성. 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최선의 기준을 갖는 것. 그게 진짜 베스트라는 겁니다. 스티브 잡스 같은 거인의 어깨 위에서 세상을 보면 모든 게 단순하고 명쾌해 보이죠. 하지만 이론은 이론일 뿐이잖아요. 진짜 배움은 보통 사무실 책상에서 그것도 아주 혹독한 방식으로 찾아오기 마련이죠. 이 프레젠테이션의 저자에게는 2006년 일본이 바로 그 시험대였습니다. 네, 이제 이야기는 이론의 세계에서 현실의 전쟁터로 넘어갑니다. 저자는 당시 두 가지 큰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해요. 하나는 비즈니스 영어에 대한 콤플렉스. 엔지니어니까 뭐 바디랭귀지로 소통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현실에 부딪히니 스스로가 프로답지 못하다는 자책감에 빠졌던 거죠.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결정타는 따로 있었죠. 처음으로 직접 만들어서 발표한 자료에 대해 고객으로부터 받은 피드백. 슬라이드에 적힌 문구가 아주 날카롭습니다. 요점 없고 프로답지 못하다. 와, 저라면 그 자리에서 그냥 숨고 싶었을 것 같네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피드백을 받으면 좌절하거나 저 고객이 뭘 몰라서 그래 라며 방어적으로 변하기 쉽죠. 그런데 여기서 저자의 비범함이 드러납니다. 그는 이 혹독한 비판을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아주 명확한 사용 설명서로 해석해냅니다. 사용 설명서라니요? 그게 무슨 뜻이죠? 고객의 지적 하나하나를 자신이 나아갈 길을 알려주는 이정표로 삼았다는 겁니다. 요점은 간단히 하라는 지적에서 심플의 원칙을, 말은 적게 도표나 그림으로 설명하라는 요구에서 이지의 원칙을, 그리고 남의 자료를 인용하지 말고 너의 관점을 보여달라는 비판에서 베스트의 원칙을 발견한 거죠. 아, 이제 연결이 되네요. 스티브 잡스의 거창한 철학이 아니라 나를 가장 고통스럽게 만든 고객의 피드백 속에서 나만의 심플, easy, 베스트를 찾아낸 거군요. 바로 그 부분이 당신이 오늘 이 이야기에서 가져가야 할 핵심입니다. 훌륭한 원칙은 그 자체로 힘이 없어요. 스티브 잡스의 말은 멋지지만 그게 진짜 내 것이 되려면 내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와 정면으로 부딪혀야 한다는 거죠. 저자에게 심플은 더 이상 추상적인 철학이 아니라 질문 하나당 슬라이드 한 장 이하는 생존 전략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전에는 왜 그게 안 됐을까요? 뭐가 변화를 가로막고 있었던 걸까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저자가 그 원인을 잘못된 프로세스에서 찾고 있네요. 분석한다, 생각한다, 변화한다. 그리고 여기에 커다랗게 X자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게 아주 교묘한 함정이죠. 잠깐만요. 분석하고 생각하고 변화한다는 게 잘못됐다니요. 이건 제가 신중하게 일하는 방식이라고 믿었던 건데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것처럼 이게 왜 변화를 막는 함정이 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아주 합리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요. 물론 신중함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프로세스가 극단으로 흐르면 행동하기 전에 머릿속으로 너무 많은 시뮬레이션을 돌리게 돼요. 이건 이래서 안 될 거야, 저건 저런 문제가 생길 거야 하면서 분석과 생각의 늪에 빠져버리는 거죠. 결국 아무것도 시도하지 못한 채 제자리에 머물게 되는 분석 마비, 즉 애널리시스 파랄리시스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분석 마비. 너무 완벽한 계획을 세우려다 오히려 시작조차 못하는 상황을 말하는 거군요. 생각해보니 저도 그런 경험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자가 다시 제시하는 해답이 바로 본다, 느낀다, 변화한다입니다. 먼저 머리로 판단하기 전에 현상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본다. 거기서 얻은 직관적인 깨달음, 가슴이 시키는 방향을 믿고 느낀다. 그 힘으로 일단 작게라도 행동으로 옮겨보라는 변화한다 겁니다. 이성적인 분석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직관과 감성의 힘을 변화의 첫 번째 엔진으로 삼으라는 제안인 거죠.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내는데 이런 깨달음만 있었던 건 아니라고요. 슬라이드를 보면 혼자가 아니었기에 가능했던 변화라는 제목 아래에 당시 주변 사람들이 보내준 격려 메시지들이 나옵니다. 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위기를 극복할 때 내적인 성찰만큼이나 외적인 지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니까요. 메시지들을 자세히 보면 그냥 힘내 같은 막연한 위로가 아니에요. 그러네요. 각자 다른 관점에서 구체적인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황상무님은 고객의 입장에서 핵심을 보라고 조언하고 김 이사님은 틀린 걸 고치는 게 아니라 경험을 넓히는 과정이라며 관점의 전환을 이야기해주네요.
실패가 아니라 성장의 일부라는 말이 큰 위로가 되었을 것 같아요. 정부 사장님의 조언도 인상 깊습니다. 논어에 나오는 구절을 인용해서 아는 것보다 좋아하는 것, 좋아하는 것보다 즐기는 것이 낫다며 일 자체를 즐기라고 격려하죠. 또 원상무님은 저자의 강점을 집중하도록 도와줍니다. 언어는 좀 부족해도 너의 기술과 경험이 더 중요하니 자신감을 가져라. 이 조언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저자가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하고 균형 잡힌 시각을 되찾는 데 큰 도움이 됐겠네요. 혼자서는 나는 영어를 못해, 나는 발표를 못해 같은 약점에만 매몰되기 쉬운데 주변 사람들이 너는 이런 강점이 있잖아 라고 계속 말해주면서 다시 일어설 힘을 준 거군요. 맞습니다. 때로는 나 자신보다 주변 사람들이 나의 강점을 더 잘 볼 때가 있죠. 힘든 시기에 어떤 사람들과 함께하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2006년이 지나고 이야기는 다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저자는 이제 업무의 60% 이상을 영어로 소화하게 됐고 사내 롤모델을 따라 배우면서 즐겁게 일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 성장을 과거의 완성이 아닌 현재 진행형의 모험이라고 정의합니다. 이 표현이 참 좋네요. 2006년의 경험이 그냥 고생 끝에 성공했다는 식의 영웅담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 이 자료의 진정한 깊이를 보여줍니다. 그건 끝이 아니라 계속되는 모험의 과정에서 만난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였을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 대한 감사를 아주 시적인 문장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의 모험을 구름에 담아 찻잔에 띄웁니다. 따뜻한 찻잔 이미지가 함께 나오는데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의 지지와 격려라는 모험의 기록들을 잊지 않고 찻잔에 담아두고 천천히 음미하며 감사하겠다는 마음이 느껴져서 뭉클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의 대장정은 오프라 윈프리의 명언으로 마무리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모험은 바로 여러분이 꿈꿔오던 삶을 사는 것입니다. 2006년 책상 서랍 속의 작은 쪽지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결국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모험의 철학으로 확장되는 순간이죠. 2006년에 낡은 쪽지 한 통에서 시작해서 스티브 잡스의 철학을 빌려오고 일본에서의 혹독한 실패를 통해 자신만의 원칙을 세우고 동료들의 지지 속에서 다시 일어서기까지 한 사람의 성장서사를 쭉 따라가 봤습니다. 본다, 느낀다, 변화한다. 이 단순해 보이는 세 단계가 왜 분석하고 생각하고 변화한다는 합리적인 프로세스보다 때로는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이건 단순히 프레젠테이션을 잘 만드는 법이나 업무 스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당신이 어떤 문제에 접근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궁극적으로 어떻게 진짜 변화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깊은 통찰을 던져줍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은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네요. 저자는 6년 전 자신의 기록에서 성장의 지도를 발견했습니다. 혹시 당신의 서랍 속이나 컴퓨터 폴더 어딘가에도 오늘 다시 꺼내보면 전혀 새로운 의미를 줄 낡은 편지나 오래된 기록이 잠자고 있지는 않나요? 가장 치열하게 고민하고 아파했던 바로 그 순간의 당신이 어쩌면 지금의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조언을 해줄 최고의 멘토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